저는 최서연입니다. 34살 푸드 크리틱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쯤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그 호텔 2층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 일이 그런 거니까요. 평가를 위한 방문이었죠. 제 직업의 특성상 저는 항상 익명으로 움직입니다. 레스토랑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특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검은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었어요.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도 명품 가방도 없었죠. 호텔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맛볼까? 서비스는 어떨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저를 봤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시작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니트, 바지, 신발.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는 그 시선.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평가하고 있구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약간 당황한 듯, 약간 의아한 듯.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약 여부를 물었죠. 저는 제 이름을 댔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봤어요.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우아한 테이블 세팅,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정장이나 드레스 차림이었죠. 그 사이에서 제 복장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주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레스 코드 얘기를 꺼냈죠. 권장 사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제 삼는 거였습니다. 제 복장이 레스토랑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상황. 하지만 매번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모욕감은 반복된다고 무뎌지는 게 아니니까요. 주변 손님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싶은 눈빛들. 저는 그 시선들 속에서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할까요? 저는 차분하게 예약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상사를 부르러 간 거겠죠. 저는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 몇 분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시선, 속삭이는 소리들. 저는 가방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언제 꺼내야 할까? 아직은 아니었어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바로잡을 기회를. 잠시 후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수트 차림에 각진 턱선. 그가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그의 미소는 형식적이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차갑더군요.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이 꼬였다는 둥, 테이블 배정이 안 됐다는 둥. 핑계였죠.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을 보니 빈 테이블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창가 쪽 하나, 안쪽 구석 하나. 두 테이블 모두 세팅은 되어 있었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자 매니저는 당황했어요. 예약석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저도 예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표정.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 차림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명품 로고가 없는 니트, 캐주얼한 면바지. 이게 이 레스토랑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겉모습만으로, 단 몇 초의 관찰만으로 옆에 있던 직원이 매니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저한테도 들렸어요. 복장 얘기였습니다. 저분 복장이 어쩌고 하는 소리.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죠. 저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제가 지는 거였거든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야 상황을 제대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매니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레스토랑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이해해달라고. 다른 고객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존재라는 거였죠. 제 복장이, 제 모습이. 주변 손님들이 더 많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뭔 일이야? 그런 소리들. 저는 그 시선들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건 틀렸다고요. 이건 바뀌어야 한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를 보여줬죠. 화면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예약 번호, 날짜, 시간, 인원수,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매니저는 화면을 보고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인정은 했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투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없구나. 이미 저를 환영하지 않는 손님으로 낙인 찍었으니까. 제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손님들은 더 노골적으로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디론가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죠.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지. 증인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매니저가 또 다른 핑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멤버십 얘기였어요. 레스토랑이 최근 정책을 바꿔서 등급별로 예약을 구분한다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예약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일반 예약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저를 돌려보내기 위한 즉흥적인 변명이었죠. 멤버십 가입을 제안했더니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만 받는다고. 일정 수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제 옷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의 편견이 문제인 걸까? 답은 뻔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주변 시선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젠 대놓고 구경하는 분위기였어요. 누군가의 불행을 엔터테인먼트처럼 소비하는 그 시선들. 저는 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매니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냐고. 수트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으면 달랐을 거 아니냐고. 그는 부정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리고 최후의 한마디. 고객 등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저를 제대로 된 손님으로 보지 않겠다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라면 이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촬영하시는 분들 잘 찍어두라고.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약했다는 것, 예약 확인도 보여줬다는 것. 하지만 복장과 등급 문제로 거부당했다는 것. 모든 걸 명확하게 말했어요. 매니저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 젊은 직원이 거들려다가 오히려 실수만 했죠. 규정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규정에 예약 고객을 차별하라고 되어 있느냐고. 주변 손님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제 옷차림이 이상한지 몇몇 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작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직원들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변했어요. 정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더군요. 저는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매니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한 김 편집장. 전화를 받자마자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올라왔다고. 실시간 영상으로.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명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렸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매니저의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삑삑거리는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본사 홍보팀에서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매니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는 모양이었어요.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 긴급 상황이라는 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긴장한 분위기였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매니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몇 분이었을까요?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푸드 매거진에서 일하느냐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알아본 거예요. 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석 크리틱이라고. 매니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제 기사가 떠 있었어요. 지난달에 쓴 리뷰. 서울 시내 유명 레스토랑을 혹평했던 그 기사. 그 레스토랑은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었죠.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는 매니저.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제가 크리틱이라서 사과하는 거냐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냐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뻔했죠. 제 직업을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겁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손님이었다면 여전히 쫓겨났을 거예요. 주변 직원들도 이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얼굴들이 창백해졌어요.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직접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매니저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총지배인이 직접 내려온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이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호텔 전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제 안에서는 이미 결말이 보였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3분도 안 돼서 총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단정한 수트에 반백의 머리, 걸음걸이부터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총지배인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거든요. 정중하게 사과하는 그의 목소리.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 거냐고. 직원의 무례였습니다. 아니, 저는 정정했어요. 무례가 아니라 차별이었다고. 차별이라는 단어에 총지배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이었죠. 자세한 경위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예약했다는 것, 확인 문자도 보여줬다는 것. 하지만 복장과 등급 때문에 거부당했다는 것,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것. 총지배인은 매 문장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매니저를 돌아봤습니다. 사실이냐고 물었죠. 매니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어요. 복장 때문이었다고. 총지배인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그가 다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제 모든 타이틀이 적혀 있었거든요. 최서연, 푸드 매거진 수석 크리틱, 한국 레스토랑 협회 자문위원. 총지배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 기사로 문 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화가 난 이유는 제 직업 때문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고. 이건 한 크리틱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고. 모든 손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레스토랑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복장으로, 외모로, 추측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모든 손님은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만약 제가 크리틱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쫓겨났겠죠. 매니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직업을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으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총지배인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변화의 문제라고.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 편견 없이 서비스하는 법. 그는 당장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촬영하던 손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우라고 하지 말라고. 오히려 퍼뜨리라고. 이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총지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수트와 명품을 들고 왔다면 이랬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그게 바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사과보다 기억하라고. 오늘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았어요. 편견은 부끄러운 것이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총지배인이 오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겠다고.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 식사를 하면 이게 무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시간대별로 누가 뭐라고 했는지 리뷰를 쓸 거라고 말하자 직원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안심시켰어요. 객관적으로 쓸 거라고. 있었던 일 그대로. 평가는 독자들이 하는 거라고.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형식적인 사과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총지배인이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한 달 뒤 연락하라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다고. 진짜로 변했다면 그때는 좋은 리뷰를 쓸 수도 있다고. 매니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냐고.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요. 레스토랑을 나서려는데 한 손님이 다가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요. 백화점에서, 호텔에서. 오늘 제가 말한 것들이 자기가 느꼈던 거라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맞다고, 다행이라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구나. 단순히 음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을, 존엄성을 지키는 일. 호텔을 나서는데 총지배인이 따라 나왔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일깨워줘서 저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었죠. 핸드폰을 보니 편집장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영상이 10만 조회수를 넘었다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다고. 인터뷰는 사양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칼럼을 쓰겠다고. 오늘 일에 대해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옷으로, 액세서리로, 겉모습으로.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손님은 손님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니트, 면바지, 편한 차림. 하지만 이게 저였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저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칼럼을 썼습니다. 당신의 옷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 저도 겪었다고, 감사하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일주일 후 그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시작했다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했다고.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은 됐구나. 한 달 후 다시 그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옷차림으로, 검은색 니트의 면바지. 입구에서 새로운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밝은 미소로 예약을 확인했어요. 드레스 코드 얘기는 없었습니다.
등급 확인도 없었죠. 그냥 손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저번 그 매니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많은 걸 배웠다고, 저는 앞으로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식사는 훌륭했습니다. 음식도 서비스도 무엇보다 편안했어요. 제가 누구든 신경 쓸 필요 없이 집에 돌아와 리뷰를 썼습니다. 이번엔 좋은 리뷰, 음식, 서비스, 그리고 변화에 대해.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진짜 서비스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대하는 것.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이라고. 리뷰가 나간 후 그 레스토랑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저는 지금도 그 옷을 입습니다. 검은색 니트의 면바지. 평가를 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니까.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언제나 부끄러운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요구한다면 그게 제가 오늘 배운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진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비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